누군가 짜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대통령님께서 뭐 적극하시면 우리 스타일인데요. 네? 우리 스타일인데 진짜 필요합니다. 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메가특구 지원 방안에 보고 드렸습니다. 하기 전에 70의 벽이라는 걸 하나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의 자발적 투자가 관건인데 우리 기업과 지방이 70의 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6대 시중은행 자금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지방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지난 10년간 70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지방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지방에서 인재를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투자도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 혁신이 싹트기가 어려운 생태계 환경입니다. 기업이 지방에서 가야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도록 70의 벽을 깨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세 개의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첫째, 파격적인 재정, 금융,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물꼬를 타야 합니다. 둘째,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재와 인프라를 쉽게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 개발과 창업, 제도 등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먼저 지방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성장 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통합 지역의 경우에 5조 원의 인센티브와도 연결하여 기업의 대형 투자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70%의 벽을 깨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통해 지분 투자,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등의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재 인프라 등이 지방에 훨씬 더 풍부한 활동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우선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국가대표 단과대 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조 AX, 맥스 클러스터를 지방 중심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R200 3단을 조성하여 지산 지소형 에너지 체계까지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교육, 정주 여건, 노동, 의료 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가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기업이 가고 싶은 메가특구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들이 지방에서 더 활기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방에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지역 자율형 R&D를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지방의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를 조성합니다.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제도적 걸림돌도 제거합니다. 특히 메가특구 내에서는 주요 인허가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들의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메가특구에서는 기업의 상업 생태계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처음으로 지방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메가특구를 통해 이러한 지방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가특구 추진 방안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시작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분야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정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슴에 팍 꽂히는 말이 메가특구 짜르 제도 도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앞에 있는 규제 내용, 지원 이런 걸 보면은 누군가 짜르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뭐 대통령님께서 뭐 부탁하시면은 우리 스타일인데요. 예. 예? 우리 스타일인데. 그렇죠. 진짜 필요합니다. 예. 예, 국무조정실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네. 방안을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다면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짜르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메가특구 제도 도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불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이거밖에 못했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다는 먼저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봇 특구에서는 일단 3가지 규제가 사라집니다. 우선 기업의 자율이동 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려는데 여기에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조건 하에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합니다. 둘째, 지난번 소방청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화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로봇 도입이 시급한데 지금 현재는 로봇 도입 무인 소방 로봇 같은 경우는 차도와 보도 운행이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 자동차와 동일한 주행 특례가 무인 소방 로봇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화재 현상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5개 광고를 지금 현재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공원 내 이용도 가능하고 푸드트럭과 같이 5개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로봇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산업부는 로봇 기업들과 소통해 보면 첫째, 연구개발과 실증 목적인 경우에 제발 자유로운 실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원 출입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 로봇 같은 경우에는 소독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허가 기준이 로봇에게도 사람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화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정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들의 효력을 로봇에 대해서 배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로봇 산업의 대규모 실증을 실시합니다. 특히 제조 AI 전환을 위해서는 로봇 및 휴머노이드의 현장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 비전 센서나 AR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가상 펜스 기술이 가능합니다. 가상 펜스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현재 있는 인위적인 물리적인 펜스를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위험도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는 휴머노이드의 현장 도입 실증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로봇 신기술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특구 내에서는 일단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지원 방안입니다. 저희들은 로봇 기업들이 이 메가특구로 모두 모여서 집적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AI 로봇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팩토리를 특구 내에서 만들고 로봇 특성화 대학원도 특구 지역 대학으로 산정하여 우선 인재들이 지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지원하고 맥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 로봇 기업들의 수요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업부 전 직원은 로봇 산업을 위한 아이언맨이 되도록 그런 각오로 로봇 기업의 어려움을 더 면밀히 살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